안녕하십니까. 영재원TV의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진영 원장입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발표가 한 가지 났는데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실망이 크겠습니다. 네, 이번 24학년도 모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선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되어진 입시 공지란에요. 이렇게 입시 주요 변화라고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잘 숙지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4월 15일 날 공지하고 나서 아직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회 건수가 104건 정도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자, 2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입시 주요 변화라고 해서 초등 심화 과정에 대한 지원자는 현 4학년, 5학년으로 변경한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와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초등학교 6학년들이 지원하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심화반 자체가 과학은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맥상으로 딱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단 중등교육과정에서 수리정보 심화반만 선발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그럼 24학년도 우리 심화과정 모집 분야와 그 다음에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딱 그걸 살펴보면 일단 초등 심화과정에서 선발 인원인 120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수학 40명, 과학 60명, 정보 20명, 120명 동일합니다. 단 초등학교 3학년에 선발되어지던 인원 약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원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중등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치가 되어진 수리정보 심화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는 과정까지 해서 총 14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23년도 8월 중에 공지 예정이다라고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렇게 약간 뒤돌아서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 지금까지 준비하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마에 끙짜를 갖다가 지금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선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라고 해서 왜?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의 이 밸런스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과 함께 그 언어의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도 3학년 선발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 간단하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인공지능 영재 교육에 대한 강화 방침으로 인해서 3학년들의 선발을 갖다가 우리가 미루지 않고 4학년, 5학년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또 한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인 지스트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과학영재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재교육원도 또 같이 추가적으로 설립이 될 겁니다. 근데 한국과학기술원의 우리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지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진 부분의 영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고도영재 전문교육원도 설립을 갖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우리가 일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그러면 모집 방법에 대한 변경이 될까? 모집 방법 자체가 바뀔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역량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23학년도 선발 전의 평가인 활동지 역량평가로 돌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3학년도에서 수학과학, 그 다음에 정보까지의 전체 융합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활동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의 평가를 온라인 선교육으로 진행한다면 전체 지원자의 우리 10%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선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이 영재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거기 역량에 대한 것들이 된다라고 평가하는 아이들을 선발해 이렇게 교육인원으로 할당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할당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은 활동지에 대한 부분의 영역에 대한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딱 꼬집어 놓고 표현하면 수학, 과학, 정보에 대한 융합지필 평가가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영재교육원에 대한 희망을 한다면 수학, 과학,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부분의 의견을 본인들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 즉 공부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받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공계 지원할 학생들은 아주 유리해졌죠. 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교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공대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재1에서 영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당연시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대 쪽 희망하는 학생들은 영재1에 대한 진학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영재학교에서 의대나 약대를 갖다 지원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갖다 주겠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갖다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영재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수시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시 지원을 갖다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생기부에 대한 불이익은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영재 학교 쪽에 대한 지원보다는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로 지원을 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방향을 전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냐 묻는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방향 자체의 흐름이 탐구 위주에 대한 이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빨리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도 하지만 그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내가 공부는 했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미끄덩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공부를 잘해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것 역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 플러스돼서 함께 가야만 진짜 실력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평가를 위해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거 지원을 하는 거는 충분히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3 지금부터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될 건가 고민스러우시죠? 그냥 단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던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수학과 과학과 국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아무런 이 부분에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하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영재원 TV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이렇게 어두워진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을 다시 로드맵을 세워보시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내가 과학과 국어에 대한 공부들을 알차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로 좀 받아들이셔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진도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나아갈 길을 이렇게 좀 찬찬히 펼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께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